겨울철에 뿌려놓고 한 6월, 7월까지 이제 풀이 안 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경우 150평이면 적은 평수는 아닙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한 30평 정도 되니까 이런 거에 한 5배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이럴 때 제일 추울 때, 눈 많이 왔을 때를 많이 살포하시고 다른 쪽으로 유실이나 이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딱 뿌린 구간만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물농약사 대표 신영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산소에 약재를 처리하려고 왔는데 영상을 찍고 싶어 하셔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카소론이라는 제품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워낙 유명한 제품입니다. 이거는 유럽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일본도 많이 쓰이고 저희 나라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주는 이제 동계, 월동기 때 땅이 얼어 있는 상태에서 또는 눈이 와 있는 상태에서 살포해 줬을 때 이게 녹아 들어가면서 표피 처리층을 만들게 돼요. 한 1cm, 1.5cm 층을 만들어서 봄에 발화해서 올라올 때 죽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뿌려놓고 한 6월, 7월까지 이제 풀이 안 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억제제 아니면 그 풀이 아예 못 올라오는 약제,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요 2kg입니다. 2kg. 요 한 봉다리 2kg인데 2kg 가지고 150평을 뿌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뜯어서 손으로 뿌리실 경우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30평 이상 못 뿌리실 겁니다. 물론 저희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눈 안 있을 때 뿌리게 될 경우에는 이제 눈과 녹아서 처리층이 좀 골고루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아무리 손으로 잘 뿌린다고 하더라도 그 입자가 그 쌀래기 형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처리층이 안 형성되는 곳이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은 또 풀이 올라오게 됩니다. 좀 지저분해지게 되겠죠. 눈 와 있을 때는 눈과 녹아가면서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훨씬 처리 효과가 깔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소론 같은 경우는 주 성분은 디클로베닐이고 원재 함량은 6.7%입니다. 2kg 6.7% 함량이 이제 들어가 있는 양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표면화되어 있는 양이고, 요것보다 좀 떨어질 경우에는 약효 지속 기간이 조금 약해질 수 있어요. 이 카소론 같은 경우 150평이면 적은 평수는 아닙니다. 요 정도만 하더라도 한 30평 정도 되니까 이런 거에 한 5배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2kg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뿌리게 되면 이게 지금 과하게 투여된 곳은 잔디까지도 몸살이를 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잔디는 이제 뿌리가 깊으니까 올라올 수는 있지만 한 3, 4개월 정도 몸살이를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살포하는데 좀 조심스러우셔야 되고, 전원주택 같은 데 뿌리시는 분들이 특히 그 문제가 많이 생기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허옇게 되거든요. 나중에 뿌린 자리는 풀이 안 나고 잔디도 안 올라오고, 이제 딴 쪽은 이제 풀과 잔디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모양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입재 살포기라고 해서 골고루 뿌려지는 살포기들도 시중이나 인터넷에 판매를 합니다. 거기 넣고서 골고루 뿌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약재 자체가 풀이 안 나는 제초제이긴 하지만 약의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한 성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살포해 주셔야 되고, 장점은 만약 이렇게 살포하셨다고 하시더라도 빗물에 쓸려서 내려가서 아래쪽에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성격은 없습니다. 뿌려서 녹아 들어가서 흙하고만 붙으면 다른 쪽으로 유실이나 이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딱 뿌린 구간만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소가 대부분 산내에 있기 때문에 입재 한 2-3개 가져가서 뿌리시는 게 훨씬 편하고, 만약에 물로 짊어지려고 물약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는 또 갇히다가 또 약이 떨어질 경우에 또 내려가서 다시 물을 받아와야 되고, 실제 유럽 같은 데 암스테르담이라든지 이렇게 그 돌로 만들어진 성벽 같은 데 보면 풀이 하나도 없죠. 그런 데들도 다 이런 제품들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돌틈 같은 데 살짝 뿌려 놓으면 거기는 장마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풀이 안 올라오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니까 굳이 산소나 잔디밭 아니더라도 돌틈이라든지 담벼락 같은 거 만들어 놓으신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뿌려 놓으시면 마찬가지로 풀이 안 나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주의사항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이 한 번 가지고 30평을 다 뿌릴 경우 잔디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건 150평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서양 잔디, 양잔디 같은 경우는 약해를 받습니다. 양잔디 같은 경우 뿌리가 좀 얇게 있기 때문에 살포했을 때 서양 잔디는 위험할 수 있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위험한 거는 이제 어린 나무, 보통 잔디밭 같으면 조그만 나무, 봉분 뭐 이렇게 이런 나무들 같은 거 이렇게 예쁜 나무들 심어 놓으시잖아요. 꽃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밑에다 뿌려도 그 나무들도 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올라온 잔뿌리들이 약을 먹기 때문에 그 잎이 좀 마른다거나 잘못하면 고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나무들 같은 경우는 근거물 좀 띄워서 살포해 주시면, 약재가 뭐 물을 준다고 해서 밀려 들어가거나 하진 않아요. 딱 뿌려진 처리층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뭐 나무 주변에만 이렇게 좀 뿌려놔서 좀 안전하게 살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주의사항 중 하나인데요. 이제 카스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토양 처리층을 이 정도 형성을 시키는 제초제란 말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놨을 경우에는 뿌리가 박힌 잔디 이외에 다른 풀들, 땅속에서 발하는 풀들은 다 안 올라오는데, 만약에 이걸 처리하고 나서 잔디를 심어야겠다고 때를 올리시면 잔디도 다 죽어요. 뿌리가 직접적으로 약재에 닿기 때문에 잔디도 죽게 됩니다. 또는 잔디 때를 입히시고 그 해에 뿌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안 됩니다. 이제 입히시고 나서 카스론을 또 살포할 경우에 뿌리가 지금 활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약재에 닿아서 같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유일하게 잔디가 살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는, 잔디가 1년만 지나면 뿌리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처리층이 형성이 되더라도 이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잔디가 올라오는 거고, 다른 잡초 씨앗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올라오다가 이 처리층에 죽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이 생육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명심하시고, 그래서 잔디 때를 피시고 나서 카스론을 뿌리려면 한 1년은 기다리셔야 돼요. 최대한 빨리라기보다 최대한 좀 늦게 뿌리는 게 제일 낫죠. 한 1월달, 2월달 이렇게 눈이 좀 마지막 눈 왔을 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마지막 눈 왔을 때 근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1월달에 제일 추울 때 눈 많이 왔을 때를 많이 살포하시고,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시기는 구정 전이죠. 구정 전이나 구정 후. 왜냐하면 여기다 약재 처리하시고 나서 또 우리가 성묘하러 와서 또 절도 해야 되고 애들도 있고 하니까, 성묘 끝나고 나서 이렇게 뿌리시고 내려오신다거나, 아니면 구정 지나고 나서 살포하신다거나 하는 분들이 요즘 패턴은 가장 많으세요. 그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마당에 약재를 뿌렸는데 손주들이 와서 놀 때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또는 우리 애완견이 뭐 발바닥에 묻은 거 이렇게 핥아먹고 죽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 정도까지 뭐 문제는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최대한 좀 갖춰놓고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뭐 동물이 좀 뭐 섭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 피부에 닿아서 뭐 흡수돼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진 않아요.